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은 80대까지 유지되는 근육을 가지고 계셨지만 크레아틴 파우더 한 통도 사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정육점 통이나 통조림 캔에서 나온 저렴하고 소박한 음식을 드셨고, 그분들의 골격근은 현대 성인 대부분을 쓰러뜨릴 만한 수십 년간의 육체 노동에도 굳건히 버텼습니다. 여기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크레아틴 밀도가 가장 높은 음식은 보충제 매장에서 팔지 않습니다. 그 음식들은 식료품점 진열대에 헐값으로 놓여 있으며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맥마스터 대학교 맥마스터 유니버시티와 엑서터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엑스터 같은 기관의 연구원들은 이제 자연식품 크레아틴 공급원이 분리된 파우더보다 측정 가능한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린 시절 기억나는 저렴한 일상 음식 중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모두를 강하고 탄탄하게 유지해 주었던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팁으로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근육을 고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닭다리살. 지금 당장 거의 모든 노년층의 냉장고에 들어있지만 아무도 크레아틴과 연관 짓지 않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생선도 내장육도 특별한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닭다리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구매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요리하며 크레아틴 전달 매개체로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이는 엄청난 간과입니다. 왜냐하면 닭의 어두운 고기, 다리살이에는 생고기 1kg당 약 3.4개 크레아틴이 함유되어 있어 닭가슴살보다 의미 있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생물학적입니다. 닭다리는 동물의 일생 동안 지속적이고 낮은 수준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직은 산화성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섬유들은 심장 근육이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단지 더 낮은 강도로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산 크레아틴을 스스로 농축합니다. 또한 어두운 고기에 함유된 더 높은 미오글로빈 함량은 조리 중 엷은 해로부터 크레아틴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노년층이 자신도 모르게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닭다리살을 액체에 넣고 끓이거나 천천히 조리하면 크레아틴이 국물 자체에 보존됩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University of Copenhagen의 연구원들은 약한 불에서 수분을 이용해 조리하는 방식이 가금류의 생크레아틴 함량을 최대 80%까지 유지하는 반면 굽거나 로스팅하는 방식은 55%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닭다리살을 국에 넣고 끓여 그 국물을 마시는 노년층은 해당 부위 전체의 크레아틴 수율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워서 육즙을 버리면 그 수율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절인 청어나 소 심장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은 노년층에게 닭다리살이 본격적인 시기 크레아틴 섭취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리살 한 개당 60센트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목록 전체에서 가장 예산 친화적인 크레아틴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요리하고 그 후 남은 액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바꾸면 됩니다. 닭다리살을 끓이십시오. 그리고 그 국물을 마시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목초 사육 소이 플랭크, 치맛살, 양지. 매주 붉은 고기를 드시는 대부분의 노년층은 어떤 부위를 선택하느냐가 음식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양념이나 조리 시간이 아니라 특정 부위, 그리고 특히 그 동물이 정육점에 오기 전 어디서 일생을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목초 사육소의 플랭크에는 1kg당 약 4.5 보이옥의 크레아틴이 함유되어 있어
오늘날 매장에 들어가 구매할 수 있는 소고기 부위 중 가장 높은 크레아틴 농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소고기 코너의 다른 모든 고기와 이 부위를 구별짓는 것은 크레아틴 함량이 아닙니다. 바로 그 크레아틴을 둘러싸고 있는 지질 환경입니다. 곡물 사육 소고기는 오메가 6대 오메가 3 비율이 약 20대 1입니다. 이 비율은 노화된 조직에서 근감소증과 동맥경화를 직접적으로 가속화하는 프로스타글란딘, 맥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크레아틴이 본래 지원해야 할 근육 회복과 오히려 경쟁하는 염증성 생물학적 환경 내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초 사육 플랭크는 그 비율을 약 3대 1로 뒤집습니다. 이제 한겸증성 지질 프로필이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대신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목초 사육 소고기에는 공액 리놀레산, CLAE, 이 곡물 사육 소고기보다 2.3배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양학 저널 Journal of Nutrition에 발표된 무작위 시험에 따르면 12개월 동안 CLA를 보충한 결과 노년층의 체지방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제지방 조직이 보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초 사육 플랭크에서는 이 CLA가 크레아틴과 함께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추가적인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주일에 한두 번 붉은 고기를 드시는 노년층이라면 곡물 사육 등심에서 목초 사육 플랭크 스테이크로 바꾸는 것이 식료품 쇼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결정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전혀 없이 라벨 하나만 다르게 선택함으로써 노화하는 근육에 완전히 다른 생화학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붉은 고기를 단순히 먹는 것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의 차이를 만드는 정밀함입니다. 신선한 깔라마리 오징어. 지중해 연안 지역 사회는 수세기 동안 깔라마리를 일상적인 단백질로 섭취해 왔습니다. 레스토랑 요리나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화요일의 식사로 말입니다. 숯불에 굽거나 토마토 소스에 끓이거나 마늘과 올리브 오일에 볶아 미국인들이 닭고기를 먹는 방식처럼 먹었습니다. 그 어촌 마을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대 세포 생물학이 이제 확인한 사실은 오징어 살에는 생조직 1kg당 약 5개 크레아틴이 함유되어 있어 이 목록에서 크레아틴 밀도가 가장 높은 생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깔라마리가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크레아틴 함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깔라마리가 크레아틴과 함께 전달하는 성분 때문입니다. 신선한 오징어에는 100개리당 약 115포션볼바바 삼하벨로비베탄의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흔히 먹는 식품 중 가장 높은 천연 타우린 농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타우린은 단순한 보너스 영양소가 아닙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타우린은 근육에 축적되는 크레아틴과 그냥 빠져나가는 크레아틴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세포 내 크레아틴 보유량은 전적으로 세포 내 수분 공급에 달려 있으며 이는 타우린이 주도하는 삼투압 균형에 의해 조절됩니다. 세포 내에 타우린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막은 흡수 후 인산 크레아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피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크레아틴이 들어왔다가 다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연구원들은 타우린 보충이 노화된 골격근의 크레아틴 보유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노년층의 신체 수행 능력 지표를 개선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깔라마리는 단일 식품으로 이 두 가지 화합물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100불당 지방이 1.5고옹 미만으로 매우 기름기가 적어 콜레스테롤 제한 식단을 하는 노년층에게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어떠한 충돌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식료품점에서는 1년 내내 신선하거나 냉동된 깔라마리 링을 판매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레몬과 마늘을 넣고 빠르게 볶는 데는 4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4분 동안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근육에 크레아틴을 채우고 같은 한 입으로 그 크레아틴을 세포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충제 조합이 아닙니다. 바로 저녁 식사입니다. 사슴고기 육포. 대공황 시절 사슴고기는 진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단백질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농촌과 노동자 계층 가정은 흰고리 사슴을 자유롭게 사냥했고 고기를 육포로 건조하는 것은 시간과 연기 외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실용적인 보존 방법이었습니다. 도시락통에 그 육포를 챙겨 넣을 때 크레아틴 함량을 계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들의 근육은 노동하는 성인이 섭취한 것 중 가장 농축되고 휴대하기 편한 크레아틴 공급원 중 하나를 조용히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생사슴고기에는 고기 1kg당 약 4.515개 크레아틴이 함유되어 있으며 건조 과정은 최종 건조 제품 1고울르당 그 함량을 더욱 농축시킵니다. 그 결과 한 줌씩 먹을 때마다 의미 있는 양의 크레아틴을 제공하는 휴대 가능하고 산곤 보관이 가능한 식품이 탄생합니다. 자, 여기서 특히 노년층에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크레아틴 식품은 심혈관 대사 건강 지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포화, 지방과 함께 제공됩니다. 사슴고기는 이러한 충돌을 완전히 해결합니다. 사슴고기는 지구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지방이 적은 포유류 단백질 중 하나로 100g당 지방 함량이 2g 미만입니다. 따라서 심장 질환 관리나 고콜레스테롤 프로토콜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 유일한 고크레아틴 건조 붉은 고기입니다. 하지만 크레아틴 밀도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슴고기는 상업적으로 사육된 어떤 근육고기보다 칼로리 대비 류신 비율이 우수합니다. 류신은 골격 조직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동화작용 신호 전달 경로인 mTORC1을 촉발하는 특정 아미노산입니다. 아칸소 대학교 의과대학 University of Arkansas for Medical Sciences의 연구원들은 60세 이상의 성인이 류신이 풍부한 완전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했을 때 류신 함량이 낮은 단백질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 반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슴고기의 단백질 품질이 크레아틴 함량의 하위 효과를 직접적으로 증폭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은 같은 한 입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제지방 근육량을 보존하면서 심혈관 위험을 관리하는 노년층에게 사슴고기, 육포는 타협 없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크레아틴이 풍부한 붉은 고기입니다. 전문 소매점, 사냥용품점 또는 온라인에서 설탕이 첨가되지 않고 나트륨이 적은 최소 가공 사슴고기, 육포를 찾아보십시오. 오후 중반에 이온스 약 56g를 섭취하면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도 크레아틴, 류신, 그리고 완전한 아미노산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인 청어, 대공황 시대에 동부 해안가나 중서부의 스칸디나비아 이민자 커뮤니티에 있는 잡화점에 들어가면 입구 근처에 절인 청어가 담긴 나무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금물과 식초에 절여진 이 청어는 한 국자당 몇 페니에 팔렸고 지구상 어떤 식품보다도 가장 높은 천연 크레아틴 농도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노동자 남녀들이 즐겨 먹었습니다. 청어는 생육 1kg당 약 6.25g의 크레아틴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생선 중 가장 높은 농도입니다. 절인 청어 단 2큰술 분량에는 표준 3벼리옥의 파우더 한 스쿱과 맞먹거나 이를 직접적으로 능가하는 크레아틴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구아니디노 그룹을 산화시켜 크레아틴을 크게 분해하는 고열 조리법과 달리 절이는 과정은 크레아틴 함량을 거의 온전히 보존합니다. 이는 열에 의한 분해 없이 매 섭취 시마다 최대의 크레아틴 수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보충제 회사도 설명해주지 않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단순한 헬스장용 보충제가 아닙니다. 노년층에게 크레아틴은 골격근의 인산 크레아틴 형태로 저장되는 세포 에너지 화폐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넘어지기 전에 비틀거림을 잡는 것까지 모든 순간적인 신체적 노력 중에 ATP를 재생성합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진은 65세 이상의 성인이 크레아틴을 보충했을 때 위약군에 비해 근력, 제지방량, 기능적 작업 수행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노인의 낙상 위험을 결정하는 정확한 신체 능력인 하체 파워에서 가장 큰 이점이 나타났음을 확인했습니다. 통째로 절인 천거에서 얻는 크레아틴은 타우린, 오메가3 지방산, 셀레늄이 포함된 천연식품 매트릭스와 함께 흡수되기 때문에 분리된 파우더 형태보다 동화작용 신호 반응이 더 광범위합니다. 천거에 함유된 타우린은 특히 세포 용적화를 지원하는데 이는 보충제로 섭취할 때 크레아틴 로딩이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단일 식품에서 완전한 생화학적 맥락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대용량, 통조림 또는 병에 든 제품을 기준으로 1회 제공량당 약 10센트인 절인 청어는 이 전체 목록에서 1달러당 크레아틴 밀도가 가장 높은 식품입니다. 냉장고에 한 병을 보관해두고 식사 때마다 이 큰 술을 그대로 먹거나 호밀 크래커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소염통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동물을 통째로 도축하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경제적 필수였습니다. 동물의 모든 부위가 판매되고 요리되었으며 내장육은 정육점에서 가장 저렴한 부위이자 노동자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소염통은 수백만 미국 가정의 주간 주식이었으며 양파와 함께 천천히 끓이거나 얇게 썰어 감자 위에 얹어 제공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슈퍼푸드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그저 그것이 자신들을 버티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염통은 100g당 약 2.5개 크레아틴을 함유하고 있어 구할 수 있는 내장육 중 단일 부위로는 가장 높은 크레아틴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소염통은 지구상 어떤 식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농축된 천연, 큐큐플론 공급원을 동시에 제공하며 이러한 조합은 어떤 분리된 보충제도 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노년층의 심혈관 및 근육 건강을 위해 골격근 부위보다 독보적으로 우수하게 만듭니다. 심장 근육 조직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인 ATP 재생을 유지해야 하며 이것이 심장이 골격근 부위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크레아틴과 CoQ10을 자체 농축하는 이유입니다. 노년층이 소염통을 섭취하면 근육 에너지를 위한 인산 크레아틴 기질과 그 기질을 세포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ATP로 변환하는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 보조 인자인 CoQ10을 모두 얻게 됩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약 56%에게 처방되는 스타틴계 약물이 CoQ10을 합성하는 메발론산 경로를 차단하여 CoQ10을 고갈시키고 대부분의 환자가 자신의 약물과 연관짓지 못하는 심장 및 골격근의 기능적 에너지 결핍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소염통은 단일 식품으로 고갈된 두 화합물을 동시에 직접 보충해 줍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식품 공급원을 통한 시기 CoQ10은 노년층의 혈장, COQ10 수치를 측정 가능할 정도로 증가시키고 산화성 근육 손상 지표를 감소시켰으며 심장 조직에서 유래한 공급원이 합성 보충제 형태에 비해 우수한
생체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 염통 100g 1회 제공량은 대부분의 정육점에서 약 55-80센트이므로 지출한 1달러당 이 목록에서 영양적으로 가장 완벽한 품목입니다. 진열대에 놓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동네 정육점에 염통을 따로 빼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두른 뜨거운 팬에 한 면당 3-4분씩 빠르게 구운 후 일반적인 살코기, 스테이크처럼 드시면 됩니다. 물에 담긴 자연산 정어리. 정어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 속에서 한 세대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대공황 시절 정어리 통조림 하나는 몇 페니에 불과했고 농부, 공장 노동자, 군인 누구나 접시나 포크, 불 없이도 통조림에서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어리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소득 계층에서 소비되는 근로 빈곤층의 보편적인 단백질 식품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고된 육체 노동 속에서도 그들의 몸이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의지력이나 우월한 유전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통조림 안에 담긴 놀라운 생화학적 완전성 덕분이었습니다. 물에 담긴 자연산 정어리는 1kcal당 약 4.5개 크레아틴을 함유하고 있으며 노화되는 근육에서 크레아틴이 최대 효율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보조 인자 스택인 EPA 및 DHA 형태의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칼슘, 셀레늄, 타우린을 모두 단일 식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리할 필요도 없고 개봉 전까지 냉장 보관도 필요 없으며 통조림당 가격이 89센트에 불과합니다. 분리된 형태의 크레아틴 보충제는 흡수 한계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인슐린 민감성과 근육세포 수분 공급이 없으면 노화 조직의 인산 크레아틴 로딩은 불완전해집니다. 정어리는 식품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정어리의 오메가3 성분이 GLUT4 수송체 발현을 향상시켜 인슐린 매개 크레아틴의 근육세포 내 수송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선 오일과 크레아틴 파우더를 별도의 보충제로 결합했을 때 생선 오일이 크레아틴 파우더의 효능을 증폭시키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정어리 통조림에는 그 증폭 효과가 식품 자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방이 같은 한 입에 존재하는 크레아틴의 흡수를 개선하기 때문에 정어리는 기능적으로 자가 증폭되는 크레아틴 공급원입니다. 통조림당 약 12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 노년층 1일 권장량의 약 60%를 충족하는 비타민 D는 크레아틴의 동화 작용 효과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근육 위성세포의 비타민 D 수용체가 크레아틴 주도의 ATP 가용성에 대한 증식 반응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엑서터 대학교의 기념비적인 메타 분석에 따르면 오메가3와 크레아틴을 함께 섭취하면 크레아틴만 섭취했을 때보다 노년층의 근육량과 기능적 근력이 유의미하게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연식품인 정어리 매트릭스가 모든 측정 가능한 측면에서 분리된 파우더보다 기계적으로 우수함을 입증합니다.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고 내장육을 먹지 않으며 요리 능력이 제한적인 노년층에게 하루 한 캔의 물에 담긴 자연산 정어리는 이용 가능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일 크레아틴 중제법입니다. 통조림에 물을 빼고 레몬즙을 짠 후 흑후추를 한 꼬집 뿌려 통곡물 크래커와 함께 먹거나 약간의 채소 위에 얹어 드십시오. 일주일에 4일 한 캔으로 시작하여 입맛이 적응함에 따라 3주에 걸쳐 매일 섭취하도록 늘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진짜 음식을 원동력으로 삼도록 만들어졌으며 통조림과 정육점 나무통에서 음식을 꺼내 먹었던 조상들이 결코 열등한 영양으로 연명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 과학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들은 우연히도 노화되는 근육의 생화학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슴 고기는 심혈관 문제 없이 농축된 크레아틴을 제공했습니다. 절인 청어는 단돈 10센트로 파우더 한 스쿱 전체의 효과와 맞먹었습니다. 소 염통은 현대의 약물들이 조용히 앗아가는 바로 그 화합물들을 보충해 주었고, 정어리는 크레아틴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보조 인자 시스템과 함께 크레아틴을 제공했습니다. 이 식품들 중 어느 것도 처방전이나 믹서기 또는 90초 이상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작하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근육 조직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제공하는 것에 반응하며, 그 증거는 지금 당장 식료품점과 정육점 진열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생물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잊혀진 이 네 가지 크레아틴 강자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일상에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음식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른 채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답변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강인함을 유지하고 계속 움직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소박한 음식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그들이 묻어두려 했던 역사와 과학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힘을 위해 씨앗을 심으세요. 다음 건강의 보물 상자가 곧 열릴 것입니다.